자, 요 봅시다. 정정을 받아줍니다. 변경 합의에서 오면 변경 받아주는데 정정이 안 되고 변경 안 되는 것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AB가 계약 당사자예요. 근데 정정이 오는데 실업 정정이 왔다고? 정정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AB가 신고 들어와서 확인 다 끝났죠? 확인 다 끝났는데 이 사람 확인됐어요? 사람을 바꿀 것 같으면 재신고해야 돼. 정정이고 변경이 안 된다고. 무고동 100번지 신고 들어왔죠? 100번지 물건 확인되었죠? 실거래가 확인 다 했죠? 고쳐왔는데 101번지로 고쳐왔다고. 확인된 물건이니까 정정이 변경 안 돼요. 그 말은 당사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있죠? 사람은 정정이고 변경이 안 돼요. 물건 소재 지분 있죠? 안 됩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개업 공유인계서가 신고 의무자다. 갑이 신고했다고. 갑의 성명은 들어갔죠? 고쳐왔는데 을로 고쳐왔다고. 되겠어요? 당사자이든지 개공이든지 사람을 바꾸면 안 되고 물건을 바꾸려면 재신고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이 안 되고 주소는 된다. 거래 지분 전화번호 그건 정정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소재 지분은 안 되지만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나오면 받아주겠다고. 개공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안 되지만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암기사항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럼 정정 신청한 목적이 신고 필증이 잘못된 부분을 표시해서 도장 찍을 테니까 맞게 고쳐서 재발급해달라 그 말이죠. 최초 발급이 지체 없이였죠. 재발급 지체 없이. 변경 신고서 받았다. 재발급해야 한다. 지체 없이. 무효 취소 해제 신고를 받으면 무효 취소 해제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이것도 지체 없이. 됐어요?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이어도 당사자를 고치면 안 되는구나. 물건을 고치면 안 되구나. 개공을 고치면 안 된다. 그거 꼭 중심 잡으셔야 돼. 됐죠? 책 봅시다. 설명이 너무 짧은 거 아이가? 이게 다입니다. 자, 119페이지 신고 내용.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 있죠? 위에 양가로 1번에 4번에 정정 신청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밑에 양가로 1번 정정 신청 절차 있죠? 1번 끝에 잘못 기재된 경우 2번 뒤에 정정 신청 밑줄 뒤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하시고 정정 신청은 신고 필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고쳐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정 신청하려는 당사자 개공은 발급받은 어디에다가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밑줄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그럼 이 위에 첫째 줄 당사자 밑줄에 보세요. 당사자는 한 사람만 찍으면 되겠나요? 공동으로 당사자 밑에 공동으로 넣으시고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을 신고한 층에 합니다. 셋째 줄 뒤에 다만 또는 예외로 거래 당사자의 주소 밑줄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에 관한 사항을 정정한다. 매수인 주소가 잘못되었다. 매수인 전화번호가 매수인 휴대폰 전화번호가 잘못되면 그때는 매도인 도장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정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주소나 전화번호나 휴대폰 전화번호이면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예외사항은 잘 체크하셔야 돼. 기계적으로 그죠? 원칙보다는 예외를 잘 묻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다만 나오면 예외구나 체크하시고 신고 필증 재발급해야 한다. 며칠? 지체 없이. 그래서 박스에 정정 신청 사유가 괄호에 종주 전 지목은 사적비 돼 있죠. 그걸 나중에 내용을 아시면 종주 전 지목 건축물 종류 주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일단 니은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는 정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뭐는 X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안 된다고 재신고하라고. 네 번째도 개업 공유인사의 전화번호 상호 소진인을 받아주겠다고 뭐는 안 되고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비업도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거래 지분은 받아주겠다고 뭐는 안 되고 소재 지분은 안 된다. 그렇게 일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 지분 안 됩니다 해놓고요.
위에 기업 가시면 종류도 받아주는데 뭐 종류만 정정 받아주고 건축물 종류만 되지 토지 X 돼 있죠. 토지 종류는 정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야, 전답 돼 있죠. 토지 종류를 바꾸면 세금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정이 안 된다는 명백한 사유가 법에 나온 거예요. 개정 이후에 토지 종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주전 할 때 또 종류만 보고 하시면 안 돼. 앞에 건축물 종류인지 토지 종류인지 꼭 구분하시고. 밑에 하단에 2번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 신고 절차 1번 변경된 경우 2번에 등기 신청 전에 넘기시면 변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박스에 변경 신고 사유도 암기사항인데 뭐 지금 일조하여 거래하면 적수부동산에 그렇게 암기하시는데 여기도 보세요. 기억에 거래 지분 비율이 있죠. 예?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정정 받아주고 합의해서 바꾸면 변경 받아주겠다고. 그래서 기억 뒤에 땡땡 하시고 정정 신청 사유와 공통 적으시고 정정 신청 사유와 공통. 네 번째 거래 가격도 변경 받아줍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재 지분 안 된다 그랬죠. 부동산 등의 면적은 변경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보세요. 공동 매수인 경우 일부 매수인 변경 있죠. 매수인 변경은 원칙 안 된다 있잖아요. 그런데 괄호에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는 받아주겠다. 뒤에 추가 교체 X 돼 있죠. 추가 교체는 변경이 된다고요? 안 된다. 일단 밑줄 해보시고 밑에 쉬었던 거래 대상 부동산이 다수이다. 일부 부동산 변경도 받아주겠다고. 똑같이 일부 부동산이 뭐가 제외되는 경우는 변경 받아주지만 추가 교체는 안 된다. 그죠? 자 보세요. 밑에 변경 신고 방법에서 니은 있죠. 니은 체크하시고 티귿 앞에는 계정 적으시고. 자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매했다. 토지 가격 2억, 건물 가격 3억에서 총 실제 거래 가격 5억 이렇게 매매 계약서 썼다고요. 이렇게 쓰고 그대로 신고서에 적었다고. 신고 필적 나왔죠? 매수인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세금 관계 때문에 총 실제 거래 가격 변경한 게 아니고 요걸 2억 2천으로 이걸 2억 8천으로 이렇게 합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못 바꿀 이유가 뭐 있어요? 이유를 한 개만 대봐요. 세금 관계 때문에 합의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거래 가격 변경이야. 물건별 거래 가격 있죠. 요 가격은 변경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 변경됐다 증명하려면 원래는 2억 3억 5억 이렇게 계약 썼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2억 2천 2억 8천 받겠다면 계약 썼다 새로 썼겠죠. 그 밑에 보세요. 위원회 다만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다? 거래 가격 괄호 거래 가격 변경된 경우 거래 계약서 4번 등 그 사실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 그러니까 변경 신고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래 가격 변경 신고할 때는 가격 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 4번 첨부하니까 뭐가 안 된다고.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 전자문서를 할 수 없다는 거 다 나왔어요.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 신고할 때 전자문서가 안 되고 제출 대행 안 되고 변경 신고 사유 중에서 거래 가격 변경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비업하고 시업 보세요. 가업 소유 부동산을 실거래 10억인데 A하고 B하고 C하고 2억 3억 5억 투자해서 공동 매수하는 매매 계약 할 수 있죠. 매매 계약했다면 당사자 인적사항이 다 신고 들어갔죠. 신고한 층 A, B, C 다 확인했죠. 확인한 다음에 신고 필적 나왔고 등기 신청하기 전에 2억 원을 투자하기는 A가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투자를 못하게 됐다고. 그러면 매도 매수인이 합의해서 A 나는 빼고 빠지고 B, C가 5억씩 투자해서 매입하겠다 합의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이미 신고할 당시에 계약 당사자 다 확인 끝난 다음에 당사자 등 합의 해제처럼 해제가 돼서 일부가 계약 당사자에서 제외되죠. 지금 확인 다 끝난 사람 빼는 것은 변경 받아주겠다고.
D를 추가한다든지 A를 빼고 E로 교체하면 D, E는 확인된 사람입니까? 추가 교체는 재신고해야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처럼 다수의 부동산 함께 매매할 수 있죠. 소재집은 다 들어갔죠. 신고 필증 나왔고 등기 신청하기 전에 우리 100번지 뺍시다 합의할 수 있나 없나요? 확인 끝난 물건을 제외시키는 것은 가능하다고. 103번지를 추가한다든지 100번지 빼고 104번지 교체하면 추가 교체는 확인 안 된 사람 물건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 안 된다 그러면 재신고하라 그 말이에요. 추가 교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것 개정법입니다.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선택 품목. 선택 품목은 작년에 옵션 이렇게 했거든. 왜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내 아파트 입주할 때 시스템 에어컨 달고 발코니 확장할 거 아니야? 그게 선택이야. 그건 누구 마음이야? 입주하는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원칙은 변경 신고할 때도 공동으로 서명 또는 합의를 둘이 했을 거니까 변경 신고에 둘이 다 도장 찍어야 되는데 요거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이나 선택 품목은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정정 신청도 원칙은 당사자 두 사람 다 도장 찍어야 되는데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는 단독으로 할 수 있듯이 변경 신고도 원칙은 합의해서 바꿀 거니까 변경 신고에 두 사람 다 도장이 들어가야 되지만 뭐 분양 가격이나 선택 품목은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외 사항이니까 잘 체크해 두시라고. 9월달에 8, 9월달에 모의고사 나올 겁니다. 집중적으로. 빨리 나오겠죠. 근데 신고 필증 재발급은 지체 없이 체크하시고 밑에 3번에 해제 등 신고는 개정 크게 적으시고 해제 등 신고 나오면 이렇게 나눠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하는가 국가 등인가 개공인가 이렇게 구분해서 읽을 줄 아셔야 돼. 1번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해당 거래 계약 매매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되었다. 확정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 뒤에 공동으로 해제 신고합니다. 해야 한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다. 옆에 페이지 다만 일방이 거부한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이다. 국가 등이 단독으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도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개공은 해제 등의 신고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괄호에 공동으로 중개했다면 거래 신고를 공동으로 했겠죠. 공동으로 신고한 계약이 해제되었다. 공동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는데 일방이 거부하면 그것도 해제 신고할 수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꼭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4번 보시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개공이 공동으로 중개했는데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단독으로 할 때는 앞에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 신고할 때 단독 신고 사유서하고 계약서 사본 첨부하듯이 일방이 거부하여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때 단독 신고 사유서 말고 첫 번째 그 체크하셔야 되겠다. 그죠? 기억 있죠?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기 강박에 의해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소송 그렇겠죠.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103조 위반이다. 무효.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한다고. 단독으로 신고 해제 신고할 때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하고 단독으로 해제 신고는 사유 첨부합니다. 그럼 이것도 전자문서가 안 되겠죠. 단독 신고는. 5번에 해제 신고를 한 목적은 확인서 달라 그 말이니까 며칠 이내 지체 없이. 똑같이 앞에 부동산 거래 관련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줄여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매매 계약서 썼다면 신고서 제출한 것을 간주하듯이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줄여서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해제 등이 되었다. 해제 신고서를 거기에 들어가 썼다고. 그러면 해제 신고서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박스는 나중에 이용하시고 넘겨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체계 구축 운영이 있죠. 이제 보충 규정입니다. 자 보세요.
밑에 하단에 양가로 5번에 적정성의 검증 및 통보 있죠. 실거래가 신고는 결국은 신고받은 다음에 바로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사실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계약서 제출 요구하고 입건표 가져와라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죠. 국장이 직접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요청 14가지 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신고관청이 신고서에 적혀있는 신고 가격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넘기면 세무서에 넘기면 세금 매기겠다 그 제도니까 신고 가격의 적정성은 누가 검증해야 하는가? 누가 검증해야 되겠어요? 신고받은 사람이 신고서 들고 있으니까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 신고관청이에요. 이건 이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검증한 결과대로 세무서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신고를 받고 의무사항인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전국 규모의 망이 있어야 어느 시군구 할 것 없이 비교해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적정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 기준을 두면서 전국 규모의 신고받은 거래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검증 체계, 체계는 전산망 시스템입니다.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누가? 이거는 시군구 규모입니까? 시도 규모입니까? 전국 규모입니까? 전국 규모니까 누가? 국토부 장관이 구축 운영해야 한다.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누가? 신고관청. 이거 거꾸로 돌려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려면 지역별, 시군구별 자료는 계속 보완돼야 되겠죠?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신고관청이 조사한 결과 가지고 있죠? 검증한 결과는 야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토부 장관이 검증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누구에게? 신고관청에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적정성을 검증했다면 검증이 최종 산출물이니까 검증 결과는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해주는 이유는 내가 매매계약 신고받고 적정성을 검증한 결과 이렇습니다. 팩스 넣어드릴 테니까 이거 보고 국세 매길 때 지방세 부과할 때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위에 박스 밑에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체계 구축 운영 및 자료 제출 요구는 누구는? 국장은 둘째 줄 가격 정보 등을 활용하여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이번에 자료 제출 요구도 국토부 장관은 둘째 줄 누구에게? 신고관청에게 조사 결과, 검증 결과 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3번은 보충 규정이 국장의 권한은 누구한테 위임하는가?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국장의 업무는 대부분 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하단에 적정성의 검증 및 통보에서 적정성 검증 의무는 누구? 신고관청 밑줄에 넣으시고 옆에 페이지 신고관청은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밑줄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그럼 검증했다면 결과는 누구한테 통보하라고? 세무관세장에게. 신고관청은 세무관세장에 통보해야 되고 통보하던 세무관세장은 국세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 지금은 신고법이죠. 그러면 밑에 과태료 부과는 신고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한다고? 부과는 신고관청 밑에 부동산 소재지 적으셔야죠. 중개사무소 하면 안 되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신고관청 밑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됐어요. 그럼 2번 신고관청이 누구에게 과태료 부과했다? 계공에게 과태료 부과했다면 당연히 계공이 신고법을 위반했으면 신고관청이 과태료 부과하는데 계공에게 과태료 부과했다면 계공에 관한 사항은 누구한테 넘기라고? 등록관청에 넘겨서 관리한다 그 말이죠. 부과일로부터 며칠? 10일 부과열 그렇게 암기가 나와요. 부과열
신고한청이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금액이 밑에 3천만 원 이하 체크하시고 맨 밑에 5번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밑줄하시고 500만 원짜리는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3천만 원짜리는 위에 기억밖에 없었는데 방금 전에 검증이 두 가지 있었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는 것, 그게 추가된 내용이고, 앞에 기억은 거래 계약서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밖에 안 되는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3천만 원. 맨 밑에 신고 안 한 게 나쁩니까? 거짓 신고가 더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당사자이든지 단독이든지 개공이든지 신고 의무자가 아니든지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넘기시고 124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신고사항 및 작성 방법 있죠. 요건 출제가 서식관계 지문은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읽어두시면 맞추십니다. 이건 확인 설명서보다는 공부량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신고서는 신고해야 할 사항을 적게 되는 것이 신고서죠. 그럼 신고서 안에 기재사항이 다 있겠죠. 박스 안에 기재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결국은 시험 나는 것이 박스 밖에 있는 작성 방법이 있죠. 요걸 묻는 게 한 문제. 자, 첫 번째 박스가 1번 매도인 돼 있죠. 매도인 칸에 기재사항 보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있나 없나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쭉 밑줄 하시고 중간에 정정이 돼요? 변경 신고 됩니까? 성명 주민등록번호 쭉 밑줄 하시고 정정 X, 변경 X. 그거 빼고 주소, 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나머지는 정정 받아주겠다는 거죠. 우측 상단에 국적 적는 난이 있죠. 누구이면 외국인도 적어보시고 외국인이면 반드시 국적 적어야 되겠죠. 매수인란에 기재사항이 더 많죠. 2번 매수인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쭉 밑줄 하시고 정정이고 변경 됩니까? 정정 X, 변경 X요. 거기도 매수인도 외국인이면 국적 적어야 되겠죠. 외국인 적어보시고 국적란에. 그거 빼고 주소, 거래 지분 비율,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는 정정 받아주겠다고. 3번에 체크하시고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있죠. 주택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일 때 적으라고. 6억 이상 토기과열지구 얼마 3억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일 때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는지 별도 제출하는지 해당 없음 밑줄 거기 시험 나왔다고. 해당 없으면 앞에 나온 것처럼 6억 미만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이나 토기과열지구에서 얼마 3억 미만이면 신고사항이 없죠. 해당 없음 난에 6억 미만 3억 미만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 밑에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매수한다.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용도가 뭔지 표시해야 하네요. 주거용인지 레저용인지 상업용인지 공업용처럼 외국인일 때만 부동산 매수용도 표시합니다. 시험에 2분 이상 나왔고. 그 다음에 밑에 개공 있죠. 개공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이와 변경돼야 한대요. 개공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도 정정 X, 변경 X예요. 그거 빼고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휴대폰 전화번호는 정정 받아주겠다는 거죠. 등록번호는 정정이 되겠어요? 등록번호는 개업공인인수를 특정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
상호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소재지는 붙여주겠다고. 자, 양가를 이제 그렇게 해놓으시고 작성 방법 보시면 1번 매도인, 2번 매수인, 거래 당사자 다수이다. 파는 사람이 다수란 말은 공유물을 판다 생각하시면 되고, 매수인이 다수란 말은 공동 매수한다 생각하시면 돼. 그 위에 박스에 거래 지분 비율에서 몇 분의 몇 가로 위에 기재사항이 있죠. 그대로요. 거래 당사자 다수이면 밑에 줄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그죠?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외국인이면 반드시 뭘 적고? 국적을 적어야 되고, 세 번째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용도 표시한다 안 한다? 한다. 그대로요. 그 다음에 3번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실제 거래 가격 6억, 토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인 주택에 매수인이 입주할지 입주 예정 시기 자금 조달 및 지급 방식을 신고합니다. 그죠? 매수인이 신고서하고 직접 제출하면 매수인 제출 적고 별도 제출할 건지 해당 없음 밑줄 해당 없음 난에 체크한다. 6억 미만, 3억 미만. 그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거래 대상 종류 보시면 토지만 매매할 수 있나 없나요? 토지란에 체크하면 되고, 건축물만 매매할 수 있다. 건축물란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건축물 뒤에 괄호가 비어있네요. 있죠? 토지 건축물을 같이 매매할 수 있다. 거기다 건축물 뒤에 괄호 비어있죠. 괄호 안에 용도별 건축물 종류 적어보세요. 신고 대상에 뭐가 있으면, 건축물이 있으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도 기재사항이다. 적어보시라고. 용도별 건축물 종류도 기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그라미 5번 공급계약 법이 몇 개? 8개. 분양권 전면지, 입주권 전면지 구분하시고, 분양권 전면 법이 몇 개? 8개. 입주권은 몇 개? 2개. 공급계약은 분양계약이니까 선시공 후 분양하는 것도 간혹 있죠. 그냥 선분양 후 시공이 대부분이죠. 그럼 공급계약한 시점이 끝에 보니까 준공 전인지 준공 후인지 구분하여 표시한다. 공급계약인 경우 뭘 구분한다고요? 준공 전 공급계약인지 준공 후인지 구분하여 표시한다. 밑에 준공 전 준공 후 밑에 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있나요? 임대주택 사업자 좀 더 보시면 건설회사 중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회사가 부영아파트 아십니까?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인 경우 아파트 지었죠? 임대주택 다 입주했죠? 임대기한 만약 5년, 7년이 기한이 끝났다고. 임대 의무 기간이. 그럼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분양하죠? 그럼 현재 매매 계약한 아파트가 원래 모였었는데 임대주택이 있는데 분양 전환된 다음에 매매한 것이면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표시한다고 말입니다. 신고서 기재사항에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에 표시하는 란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소재지 지목 면적 있죠. 우측에 보니까 소재지 있죠. 땡땡 정정됩니까 안 됩니까? 정정돼요? 안 되죠. 변경됩니까? 정정 X, 변경 X. 소재지는 안 됩니다. 그럼 그거 빼고 밑에 지목, 토지 면적, 거래 지분, 대지권 비율, 건축물 면적, 거래 지분은 정정된다. 그렇게. 그럼 계약 대상 면적 있죠? 7번 밑에 괄호에서 실제 거래 면적 적어보시고, 신고서에 계약 대상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적는 게 아니고 실제 거래 면적을 적습니다. 8번 체크하시고 물건별 거래 가격 있죠? 방금 전에 물건별 거래 가격은 변경돼야 안 돼요? 변경된다고요? 계약서 4번 전부 다 있죠?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 적는 것은 뭐하고 뭐인 때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일 때 적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급 가격,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 적고 선택 비용이 있나요 없나요?
발코니 확장 비용,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이 있죠. 시스템 에어컨 설치할 때 부가세 10% 붙이면, 발코니 확장할 때 공사할 때 10% 붙이면 부가세도 있겠죠. 뒤에 추가 지불액은 공급 계약할 때 팔 때 P가 있을 수 있나 없나요? P를 붙여서 파는 경우도 있고 안 팔리면 마이너스 P도 있겠죠.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일 때 적는데 적는 난은 세 가지. 분양 가격, 옵션 비용, 추가 지불액을 적습니다. 됐어요? 그럼 박스 밑에 이제 봅시다. 이제 작성 방법에서 4번의 둘째 줄 해당 부동산이 뭐다? 건축물이면 또는 토지 건축물에서 건축물이 들어가 있으면 위에 적어보셨듯이 넷째 줄 용도별 건축물 종류도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건축물이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도 신고서 기재사항입니다.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공급계약은 분양하는 거니까 시행사 건축주가 처음으로 파는 거죠. 최초로 체결하는 공급계약인데 공급계약한 시점이 준공전인지 준공후인지 구분한다. 뒤에 따로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 누구의 하남, 법인의 하남 밑줄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되는 주택인 경우 체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법조문처럼 읽어두셔야 돼.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 괄호의 법인 하남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합니다. 체크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6번의 소재지. 우리가 지적공부 공부하실 때는 토지 표시할 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서 소재하고 지번을 따로 이렇게 하죠. 소재, 지번을 합친 말이에요. 소재지요. 그 소재지를 적을 때 지번까지 적는다. 지번. 근데 집합 아파트처럼 집합 건축물이면 당연히 어디까지? 동호수까지. 지목 면적은 표시사항이죠. 토지 대장 보고 적으면 되죠. 건축물 대장을 보고 면적 적는데 잘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일 때는 호수별 뭐만 전용 면적 옆에다가 기출문제처럼 공용 면적 합계 금액하면 돼요. 공용 면적 합계 면적이 아니고 뭐만 적어라? 전용만 적어라. 그 다음에 뭐 집합 건축물이면 단독 건축물이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짜리 그러면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 해요? 연면적. 그 밖에 건축물은 연면적. 그걸 돌려서 내기도 해요. 집합 건축물이면 연면적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등기상 증명서상 대지권 비율 등기상 증명서 괄호 지적공부 배우셨죠? 지적공부는 종이로 된 거 7개 있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거 있죠. 8개 아니죠. 지적공부 중에서 대장 형식이 4가지가 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역 명부는 대장 형식 그림이 없고 도면 형식이 지적도, 임야도 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도가 있죠. 대지권 등록부에 대지권 비율이 들어간다고. 그 대지권 등록부인 지적공부에 대지권 비율 기재할 때 뭘 보고 적는가? 등기부 보고 적어요. 그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하면 안 된다고. 등기상 증명서야. 공간정보 관리법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방법이 중개사법과 똑같아요. 함정 체크하시면 돼. 소관청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 그 구분하시고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것도 구분하시고. 암기상이 많긴 하지 어쨌든 좀 쪼개가지고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작년까지는 수업을 해보니까 할 게 없습니다. 진짜로. 뭐 니네 선생이라서 가르쳐봐서 그러지만 아닙니다. 중개사법과 성격이 똑같아요. 그 제가 가르치는 게 딱 제 취향이에요. 등기법 수행은 본인 취향 아닙니다. 등기법 수행은 다 법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가르치기 싫어합니다. 법대 선생님들이 중개사법 같이 간단하게 가르치는 거 싫어합니다. 법도 아닌 것이. 가르치는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스트레스. 내가 지금 법 전공에 있는 뭘 가르치고 있나? 스트레스 받는 게 이 과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 적어봤죠. 실제 동그라미 밑에 공부상 X. 건축물 면적은 집합은 뭐만요? 전혀. 그 밖에는 연면적. 8번 체크하시고 물건별 거래 가격 위에 8번 있었죠. 공급 계약하고 전매 계약할 때 적으라 그죠? 물건별 거래 가격 날에는 공급 계약이나 전매 계약할 때 적는데 뭐하고 뭘 적어요? 분양 가격, 선택 비용, 추가 지불액을 적으라 그죠? 각각의 비용에 뭐가 있다? 부가세 있으면 부가세 포함 제외? 포함한 가격을 적어라. 포함. 자, 물건별 거래 가격은 물건별 별자 동그라미 보세요. 물건별 거래 가격이니까 합계 적겠나요? 각각. 거기에 시험 2번 나온 겁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지 합산액에서 2번 나왔어요. 합산액을 적는 것은 밑에 박스에 총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총실제 거래 가격에는 전체 금액을 적어라. 옆에 합계 있나요? 박스에 맨 밑에 박스 합계 동그라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작성 방법은 총실제 거래 가격은 넘기시고 전체 금액을 적는데 전체 동그라미 전체 금액에서 괄호에 둘 이상 부동산을 함께 거래한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에 뭐 합계 동그라미 합계 금액은 총 물건별에는 각각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종전 부동산 밑줄 보세요. 지금 어려운 거 아니죠?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 무구동 일대 요 일대를 GS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싶다. 여기 안에 있는 지주 작업 다 해서 GS건설에서 토지를 다 매입했겠죠. 토지는 GS건설 취득했죠. 취득한 다음에 공사할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분양권이죠. 건설회사가 토지를 다 취득한 다음에 아파트 지어서 파는 게 분양권 아니야. 입주권은 재건축 사업지구는 아파트죠.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 그리고 다시 올리는 거 아니야?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입주권이 딱지 주죠. 여기 소유자가 다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재개발 사업지구는 토지만 가진 사람도 딱지 주고 건물만 가진 사람 주죠. 각자 소유자 다 있나요 없나요? 소유에 둔 상태에서 감정평가해야 하네. 다 감정평가하죠. 딱지 가격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가진 부동산 면적이 다 다르고 대로변에 있다. 가격이 더 가격이 크겠죠. 안에 있는 것은 감정평가 해봐야 평수는 크지만 감정 가격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고 난리 아니야? 야, 너가 감정평가 너가 못 믿겠다. 우리가 선임한 감정평가 다시 해보겠다. 또 싸고 난리야. 좀 더 올려달라고. 추가 지불액이 추가 부담금이 워낙 많으니까 요즘에는. 자, 지금 요 토지를 요 지역이 지금 재건축 사업지구면 현재 사업 시행 전 요 토지가 종전부동산이죠. 종전부동산이란 말은 분양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뭐하고 관계 있다고? 입주권. 그래서 종전부동산 나오면 분양권하고 관계없이 밑에 박스 밑에 작성 방법 보시니까 종전부동산 나는 뭐인 때만 적으라? 입주권. 분양권 X입니다. 입주권 매매인 때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업 시행 전 요 상태 그대로 적으라 그 말 아니야? 그러면 감정평가한 가격이 있나 없나요? 권리가격 쳐줘야지. 입주권을 주게 될 때 각 부동산마다 입지가 다르니까 권리가격 그게 딱지 가격이야. 입주권 가격. 권리가격 적어야 되죠. 여기 P가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추가 지불액 적죠. 여기는 아직까지 사업 시행 전 토지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입주권은 팔 수 있나 없나요? 입주권 전매 계약하게 되면 매수인은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 입주할 거 아니야. 입주권 전매하게 되면 새 아파트 올라간다 그 말 아니야. 이때는 시스템 에어컨 달아야지. 발코니 확장 비용이 선택 비용이 있겠지만 여기 종전부동산 자체는 여기 선택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앞으로 철거할 예정지니까 여기는 선택 비용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선택 비용은
위에 물건별 거래 가격에서 공급계약, 전매계약, 입주권 전매, 분양권 전매 계약했을 때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 여기에 선택비용 들어가지. 종전부동산은 두 가지만, 종전부동산 나는 입주권 매매인 때만 적습니다. 한 개. 두 번째, 종전부동산 자체를 적으라 그 말이니까 시스템 에어컨 단다, 발코니 확장 비용처럼 선택비용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부동산 밑에 선택비용 X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계약의 조건 기한도 신고사항이었죠. 계약의 조건 옆에 페이지 참고사항에서 보니까 첫째 줄 뒤에 우측에 박스에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다 그러면 약정했다 그 말 아니야. 그때는 적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서명 또는 날인은 매도 매수인이 직접 계약했다면 누구는 당연히 빠지고, 개공은 빠지고, 개공이 거래계약서 교부했다면 누구는 빠지고, 당사자는 빠지고, 공동중개했다면 개공 두 사람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지. 아시겠죠? 요 정도 하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127페이지는 9, 10월달 보셔야 돼. 이게 6억 이상, 3억 이상, 3억 이상짜리면 자금 조달 계획하고 입주 계획 신고하죠. 요 서식이 많이 개정되었다고. 그 서식에 주로 나왔던 게 지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요건 9월달에 제가 문제 내면서 다시 풀어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세 문제 네 문제 나와. 목차만 달고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할 말이 있어요. 제 옛날에 어릴 때 그 생활기록부 보면 고등학교 선생님 주의가 산만하고 이렇게 아가 집중을 못한다고. 그 억수 성질도 급해요. 그 선생님이 막 이렇게,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판서 천천히 하시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막 책을 막 찾고 막, 야, 책 찾지 말아니. 그때부터 이제 제가요 산만하다고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산만하고 뭐 이렇다고. 그 별로 기분 안 좋던데 산만했던 모양이에요. 그 제가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양 이렇게 있죠. 이분하고 대화하다가 옆에 소리가 막 신경 쓰여요. 그러면 좀 조용히 하라. 요즘에 야 좀 조용히 하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야기했다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말 없죠. 주의가 산만하다. 떨어져. 자, 지금 제목이 뭐 제목하고 털만 잡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 밑줄 130페이지요. 메뉴의 타이틀이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돼 있죠. 취득 앞에 소유권 크게 넣으시라고.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례돼 있죠. 특례 동그라미. 자 보세요. 이걸 구분해서 보실 줄 아셔야 돼.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우셨죠? 예? 외국인 등도 국내 부동산 토지 건물 매매 계약, 분양권 입주권 공급 계약이면 신고한다 안 한다. 지금 주체가 이 사람이요.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인 토지 건물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어떤 권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신고를 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허가를 받아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신고부터.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매매 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나 없나요? 매매 계약이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뭐 해야 한다? 계약한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의 소유권 취득하는 가장 1차적인 것은 매매 계약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꼭 매매 방법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약은 계약인데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다. 이건 매매가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소유권을 법원 경매 들어가서 경매로 판결, 환매권 행사처럼 이건 계약이고 이건 계약이 아니죠. 이것도 매매가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세 번째, 원래 이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법인 소유였는데 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외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었다고. 외국인, 외국 법인으로 바뀌었다고. 외국인 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겠죠. 계속 보유하게 된 사람은 이제 누굽니까? 외국인이죠. 이건 매매가 아니죠. 그러면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고해서 사후 신고해서 취득하는 방법은 매매인가 아닌가로 나눌 수 있다고. 매매이면 무조건 뭐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이고 매매가 아닌 요걸 규제하게 한 것이 특례 조항이에요. 특례 동그라미 하셨죠? 특례는 뭐는 제외다 그러면 매매 계약 제외 적으셔야지. 자, 두 번째요. 외국인이 취득하는 토지가 일반 지역에 있으면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시고 매매가 아니면 특례조항에 따라 신고하면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등이 취득하는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 있으면 국방 목적상 중요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구역지역이니까 막 가져가면 되겠어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도 보존재산이죠.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처럼 군사문화 생물생태 이렇게 암기해요. 요 구역지역 내에 있는 것은 중요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구역지역이죠. 이거 외국인이 막 가져가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안 되죠.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특례조항에 따라서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이면 중요 목적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계약을 해서 가져갈 게 아니고 사전에 먼저 허가 신청을 넣으십시오. 이렇게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에 지가 혼자서 군사기지 내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고 허가 신청 넣으면 지가 여기 내에 있는 토지 허가 불허가처럼 혼자 결정할 수 있겠나요? 국방부 장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있나요 없나요?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라고. 협의하라고 물어봐라 그 말이죠. 해서 며칠 이내에 허가 불허 처분하는가? 허시고요. 허가 신청일로부터 며칠? 15일. 허시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국방부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미 관할인 군사기지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고 나한테 허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허가증 내줄까요? 불허가 처분할까요? 물어보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군사기지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중요 목적이 아직 제공되고 있는 구역지역입니다. 절대 허가증 내주면 안 됩니다. 구역, 지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불허가 처분하면 되죠. 이제 군사기지는 딴 데 다 이전하고 법상으로 용도지역만 군사기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비어있죠 지금. 그럼 군사기지 다 옮겼으니까 허가증 내줘도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확인되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증 내주라고. 허가를 받아서 계약하고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보세요. 방금 지금 취득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외국인 등이 어떤 권리요?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사후에 신고해서 취득하는 방법은 매매인가 아닌가 나누시면 되고 요 구역 지역일 때만 신고를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허가받은 다음에 취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지.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지문이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라고 주어지면 어떤 계약을 하여? 매매 계약을 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이걸로 끝이죠. 그 말은 여기는 매매 방법이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도 특례 규정상 별도 신고해야 한다. 매매가 아닌 방법이니까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이고 다시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등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했습니다. 주어지면 매매 계약했네. 매매 계약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로 끝이지. 별도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이면 허가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고 보니까 그 지역이 좀 이따 배우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중복되어 있더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중복되어 있더라고. 이미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지역에서 허가받았죠. 또 허가받겠나요? 안 받아도 된다고. 거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보고 허가받았겠죠. 허가받고 보니까 그 지역이 군사문화 생물생태야.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게 다 취득주체가 외국인 등 아니야?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고자 매매계약 신고받은 내용, 매매가 아닌 방법 신고받은 내용, 토지거래 허가받은 내용은 외국인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관리하기 제출한다고 했죠. 신고한 척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1개월, 시도지사 누구에게? 국장에 1개월. 다만 누구는 특별 자치시장만큼은 직접 누구에게? 이게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여기요. 신고 내용을 또는 허가 신청받은 내용을 제출한다 한다.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국장에게 1개월 1개월이죠. 그런데 특별자치시장만큼은 직접 누구에게? 국장. 여기에 다 공통이에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 쉬었다.